여러분, 요즘 서울로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죠? 지방엔 일자리가 없고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서울로 모일까요? 지방도 똑같이 아파트 짓고 도로 깔리는데 왜 다 서울만 가냐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집값이 15억, 20억씩 하다 보니 이제는 서울에 싼 집이 아예 없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몰리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냅스 효과 때문입니다. 혹시 시냅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일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더 빠르게 정보와 자극을 주고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800년대 프랑스 파리는 대부분 6층짜리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미국 뉴욕은 30층짜리 고층 건물이 즐비했죠. 이 차이는 단순히 건물 높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손님이 많아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도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냅스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서울처럼 밀집된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가 생기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더 몰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즉 교통이 편리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으면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고 다양한 일과 사람이 이어지니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똑같은 아파트만 짓고 도로만 깔아선 서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긴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 문화공간, 교통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울 집중 현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방도 동네 장터에서 사람 부딪히고 이웃도 챙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재미가 없으니 다 서울로 간다. 그 말처럼 지방이 다시 살아나려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이유, 여러분도 많이 체감하고 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다 서울로 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기회가 많아지고 경제력도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시냅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냅스는 우리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망인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같은 대도시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으니 좋고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서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쌓이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영상통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결국 몸으로 만나는 관계를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야 다들 재택근무를 했지만 상황이 풀리니까 다시 서울로 중심지로 모이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오를 지역을 찾는 기준이 점점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집값이 어디가 오를까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땅 좀 넓고 편하면 살던데 요즘은 집 사는 게 투자부터 따진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의 획일화입니다. 요즘 아파트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간판만 떼면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 레미안인지 푸르지오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평면 구조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85, 225평대 국민평형, 3베이 구조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 모양이 똑같으면 결국 기준이 집값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마치 화폐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여기에 경쟁이 붙으니 서울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더 서울로 몰립니다. 해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아파트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독특한 구조들이 많습니다. 인터레이스라는 건물이 대표적인데 겹겹이 쌓인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건축상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도 예쁘고 다양한 구조로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파트 구조가 천편일률적이라 집값 중심의 부동산 문화가 고착화됩니다. 다양성을 늘리지 않으면 아파트는 계속 화폐처럼 다뤄질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 집중과 집값 상승은 단순히 좋은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똑같은 집에선 결국 가격 경쟁밖에 안 남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단순히 똑같은 아파트 짓는 걸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과 지방에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진짜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읍내 장터가 제일 큰 기회였는데 요즘은 사람 없는 데는 장도 없고 기회도 없더라. 그 말씀처럼 지방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기회와 환경이 없다면 서울 집중은 계속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겨서 재미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아파트는 다 똑같이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간판 떼면 구분도 안 가.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집이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아파트 길이가 60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지으면 마치 만리장성처럼 도시를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똑같이 60m 넘는 아파트도 있지만 중간을 뻥뻥 뚫어서 답답하지 않게 잘 설계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다양성이 결국 도시 경쟁력을 높입니다. 반면 한국은 비싼 땅값에 법 다 지키고 세대수 최대한 뽑아 넣으면 결국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평면, 똑같은 외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기준이 결국 집값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화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몇천 명이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비슷한데 여긴 약간 다릅니다. 압구정 현대가 특별한 이유 3가지.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중간에 들어가면 주변 아파트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조망도 좋습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남북으로 3호선 동서로 올림픽대로가 지나갑니다. 이동이 편리하니 가치가 높습니다. 한강 조망 효과. 과거 한강은 더럽고 외면받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깨끗해지고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1km 폭의 강을 바라본다는 건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유하는 효과입니다. 결국 교통, 자연환경, 입지, 그리고 도시 계획까지 잘 어우러지면 아파트 가치도 높아집니다. 지방 문제도 비슷합니다. 지방 도시들도 서울 흉내만 내다 보니 결국 서울 집중만 더 심해집니다. 지방도 다 똑같이 아파트만 박아놔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문제는 개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방을 개발할 때 옛 골목길, 역사, 전통을 살리고 그 위에 현대적인 기능을 더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서울 쏠림 현상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방 혁신 도시도 서울 복잡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에 없는 매력을 느끼고 지방으로도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가 똑같아서 집이 화폐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다양성을 늘려야 실거주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재건축은 쉽지 않지만 교통환경도시 계획을 잘 활용하면 가치 상승 여지는 충분합니다. 지방도 서울 흉내가 아니라 개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진짜 도시로 살아남습니다. 옛날엔 동네 골목에 의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였어. 요즘은 앉을 데도 없고 다 아파트 천지야. 이게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다 똑같아지는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지방 분권, 신도시 개발, 결국 똑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 3가지. 첫째, 지방에 만드는 신도시가 결국 서울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도로망, 똑같은 아파트 단지, 똑같은 구조로 짓다 보니 결국 서울의 짝퉁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구도심은 버려지고 신도시만 번쩍입니다. 기존의 상하수도, 전기, 도로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새 택지 개발만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구도심은 쇠퇴하고 신도시도 금방 똑같이 노후화되면서 또 새로운 택지를 찾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셋째, 사람을 모이게 하는 핵심 공간의 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벤치 하나, 작은 쉼터 하나가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관계를 만들고 추억을 남깁니다. 도시가 단순히 아파트와 도로만으로 채워지면 공동체가 없는 도시, 추억 없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왜 일본은 지방 분권이 가능한가요? 일본은 남북 길이가 한국보다 4배쯤 길고 섬으로 나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 차이가 크며 역사적으로 본권 사회가 오래 지속돼 각 지역의 개성과 독립성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신라 이후 계속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다 보니 지역 특성이 약하고 결국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신도시를 서울 복사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옛 골목, 공공쉼터, 역사적 흔적을 살리고 그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혀야 합니다. 벤치 하나, 작은 광장, 동네 공원 같은 소소한 공간이 결국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도시를 살립니다. 아파트도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처럼 독창적인 디자인을 도입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하드웨어 공간 변화가 사람의 관계를 바꾼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처럼 지방 분권이 성공하려면 서울 짝퉁 도시를 넘어서야 하고 공간을 통해 사람 사이 관계를 바꾸는 디자인이 필수입니다. 아파트가 똑같으면 결국 남는 건 집값뿐이야. 그 안에서 사람 사는 맛, 동네의 추억이 사라지면 도시도 금방 무너져. 옛날엔 골목에 나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어. 요즘은 앉을 데도 없고 다들 따로따로 사는 것 같아. 이게 단순한 추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가 너무 각박해진 이유, 바로 공짜로 머무는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벤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길을 걷는 공간, 차가 다니는 도로, 이런 건 누구의 공간도 아닙니다. 앉는 순간 그 공간은 내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으면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앉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도 공통의 추억이 생깁니다. 과거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 허준 보던 시절엔 온 나라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다 따로따로 보니 감정 공유가 어렵죠. 도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의 커피숍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유? 공짜로 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카페, 돈 없는 사람은 저가 카페 같은 동네 살아도 서로 다른 공간에 앉게 됩니다. 결국 추억도 사람도 도시도 다 따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벤치입니다. 공원도 넓은 거 하나보다 작은 거 여러 개가 낫습니다. 선형공원처럼 길게 늘어지면 걷고 쉬고 가게도 더 많아지고 사람도 모입니다. 그런데도 왜 도로에 벤치 하나 놓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강남 테헤란로에 벤치 40개 겨우 놓았다가 관리 힘들다고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왜? 놓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서로 책임 미루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시골 학교처럼 마을 같은 구조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 마음껏 나와서 뛰어놀고 앉을 수 있게 설계하자 했더니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가 귀찮고 익숙한 방식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느끼지 않으세요? 공동의 추억 없는 사회 너무 삭막하잖아요. 옛날엔 골목에 의자 하나만 있어도 서로 얼굴 보며 인사했어. 요즘은 얼굴도 모르고 동네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 이게 도시의 본질을 잃어가는 겁니다. 공유 공간, 머무는 공간, 쉬는 공간, 이거 하나가 결국 사람을 엮고 사회를 살리고 도시를 바꿉니다. 요즘은 어디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길은 많은데 마음 놓고 걷고 앉을 자리는 없어.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걷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올레길처럼 서울에도 진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 길 만들면 옆에 땅값 올라가겠네. 또 누구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서 결국 좋은 정책도 흐지부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걷는 길이 단순히 운동하라고만 만들어지면 바쁜 사람들은 절대 안 걷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이 상점, 공원, 벤치랑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도시도 활력이 생깁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입니다. 지하철역 걷는 길, 상가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걷고 그러다 가게에 들르고 벤치에 앉고 그렇게 추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 따로, 상가 따로, 공원 따로 다 끊어져 있어서 서로 융합이 안 되고 그냥 차만 타고 다니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서울 2호선만 보더라도 지하철역과 공원, 걷는 길을 연결하면 서울을 한 바퀴 도는 새로운 도시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걸림돌이 뭡니까? 거기 땅값 올라간다, 특혜다, 불공정하다 이런 소리 때문에 결국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대형 쇼핑몰만 기대하는 거죠.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걷는 공간, 벤치, 공원, 상점, 먹을거리 다 쇼핑몰 안에서만 해결하니까
결국 강남에 더 몰리고 그게 또 땅값을 더 올리고 계속 똑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도시 전체를 자연스럽게 걷고 쉬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땅값 걱정 때문에 못한다면 대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함께 걷고 쉬고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엔 골목길 걷다 이웃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앉아서 잠깐 쉬고 그게 참 사람 사는 맛이었는데 요샌 그런 데가 없으니 다 각자 사는 것 같아. 도시가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걷는 길, 머무는 자리, 공유의 공간 이런 게 많아질수록 사람도 더 따뜻해지고 관계도 살아납니다. 요즘은 지방은 아무리 살아도 결국 서울 가야 돼. 일자리도 교육도 볼거리도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바꿀 수는 없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의 시냅스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시냅스란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접점을 뜻합니다. 서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 만나고 부딪히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한복판에서는 배달앱을 켜기만 해도 선택지가 수도 없이 뜨지만 제주도나 지방 중소도시에선 뭘 시켜 먹을지도 한참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왜 문제냐? 서비스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도시가 발전합니다. 지방이 서울을 따라하기만 하고 똑같은 아파트 단지, 똑같은 도로, 똑같은 상가만 지어놓으면 결국 서울 짝퉁으로 전락해 다시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지방이 살려면 나만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바젤 같은 곳을 보면 인구는 몇십만 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인 아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아트페어 미술품 시장이 열리면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독특한 도시를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지방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주도 국제학교에 부자들만 몰리는 이유는 다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마다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을 도입해야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가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사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그 연결을 제품과 서비스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전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 사업이나 수출 산업을 키우면 굳이 서울에 몰리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엔 어디 살아도 다 고만고만했는데 지금은 살던 동네 버리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게 서글퍼.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 도시가 서울을 그대로 따라만 하지 말고 자기만의 색깔, 독립적인 산업, 교육 자율성, 전 세계를 보는 시야를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어르신들도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살맛 나는 도시에서 평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디 살아도 결국 서울로 올 수밖에 없잖아. 병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꾸려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어르신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과 교통혁신. 앞으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처럼 자율주행 전용 차로가 생긴다면 충남 공주나 전북 군산에서 서울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지방에 집 두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살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원격 진료 확대. 요즘 병원 때문에 서울로 이사가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큰 병원 다니려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면 지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서울 대학병원 의사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아지면 굳이 서울로 이사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어디 살아도 결국 서울로 올 수밖에 없잖아. 병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꾸려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어르신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과 교통혁신. 앞으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처럼 자율주행 전용 차로가 생긴다면 충남 공주나 전북 군산에서 서울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지방에 집 두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살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원격 진료 확대. 요즘 병원 때문에 서울로 이사가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큰 병원 다니려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면 지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서울대학병원 의사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아지면 굳이 서울로 이사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삶을 바꿉니다. 병원, 교통, 교육 모두 변하면 굳이 비싼 서울 살지 않아도 자녀, 손주 걱정 없이 내 고향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르신들께 필요한 생활 정보는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